오늘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은 경매로 나온 2층 단독주택을 소개하기 위해 양평에 나와 있습니다. 공기가 맑은 남한강변 전원주택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감정가 6억 원에 나와 3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경매에 응찰할 만한 물건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은 편리한 교통과 깨끗한 자연환경 덕분에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인기 지역으로 꼽힙니다. 특히 대심리는 남한강 조망을 갖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경매 시장에 잘 나오지 않아 살펴보기 힘들었던 물건인데요. 작년부터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매 시장에 대심리 단독주택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소개할 물건도 입지와 가격 면에서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단독주택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차량으로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요. 서울 잠실역에서 출발하면 차량으로 4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경의중앙선 국수역으로 차량으로 5분 거리입니다. 인근에 양서초등학교, 대하초등학교 등이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에게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남한강을 접하고 있어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매물건 앞에 나와 있는데요. 2008년 준공된 17년 차 주택입니다. 제시외 물건으로 컨테이너 창고와 정자, 수목 등이 있습니다. 건물 면적만 보면 50평대, 토지 면적은 160평대고요. 이곳이 위치한 곳은 단독주택, 그리고 음식점, 카페, 전시장 등이 위치한 전원주택 지대입니다. 감정가 6억 8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감정가의 80%가량이 토지로 책정됐는데요. 지난 8월 한 차례 유찰되면서 4억 8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이은 매각 시도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반값인 3억 3천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오는 29일 3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권리관계도 깨끗한 편입니다. 여기가 저희 처음 왔을 때는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고 보다시피 건물이 목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생활감이 있어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집주인분이 안에 살고 계시는 것 같고, 여기 또 보면 강아지 3마리나 있어서 실거주하고 있는 분이 확실하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요. 이 부분은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등기상에 있는 모든 근저당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고요. 여기는 법원의 조사에는 그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한 분이 전입자가 있지만, 이분은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부담은 없고요. 대신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 인도 명령을 통해서 점유자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주택이 남한강과 가깝지만 직접적인 조망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지금 연꽃밭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넓은 쪽이 다 연꽃밭이고요. 이게 멀리서 보면 연꽃밭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녹지대로 보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좀 모기가 많지 않을까요, 가을에? 그래도 경관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심리가 사실 그동안에 경매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지역인데, 경매 나오면 이 대심리에서도 요 물건처럼 강 인접 지역이 아니라 경사지로 보면은 강은 남한강은 보일지라도 강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원주택 단지들이 경매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대심리에서도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호불호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강변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강에 근접해 있는 걸 선호하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된 지역인데 그 물건지 중에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으로는 그 앞집들이 가릴 여지도 있고 해서 강은 모르겠어요. 2층 집에서는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마당에서는 남한강이 정면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걸어서 한 10분이나 15분이면 저쪽으로 나가셔가지고 남한강변 경치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번 차수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낙찰은 될 것 같아요. 사실 대심리 지역이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두 번씩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잘 나오지 않았고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유찰되면 낙찰이 됐는데, 이 물건은 아마 요즘 아무리 천하의 대심리라도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영향이 이제 두 번 떨어졌거든요. 대신 실수요자들은 사실 이 최저 매각 가격이 토지 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건물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충분히 응찰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목구조라는 점, 이제 목구조는 콘크리트와 달리 이제 대수선이나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외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 이제 담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쳐져 있지 않고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 이후에 담장이나 이제 정원 같은 것을 다시 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정자도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선풍이나 장화 같은 물건들이 있고, 정자는 정리를 하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흠을 따지자면 이 집의 구조가 우리가 전원주택은 나무로 지은 집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의 일장일단 있는데 이 집은 나무 목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구조는 또 오히려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또 따지는 분들은 선호할 수도 있지만, 지은 지가 오래되면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꼼꼼히 챙길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지은 지가 2008년도에 지어져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장이라든가 낙찰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처럼 주택의 가격과 상태, 주변 환경 등 면밀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에도 이곳에서 조용한 전원주택 생활을 누리고 싶은 실수요자라면 응찰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은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